아주 빠졌네. 아이고, 몸살 나네. 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하는데 이것도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정수필 대표님이 이건 좀 아실 거야. 그 뭐냐면요. 이거 꺼할 거요? 네, 일단 끄세요. 모르는 거는 할수 있을까? 즐겨찾기. 네? 다시 이게 제가 두려움을 깨야 돼요. 두려움을. 근데 사실은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구축만 해놓으면 상대 강력해요. 진짜. 친해져야 된다니까 지원장님. 이 사이트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거 끝난 다음에 동영상 처음에 유튜브 만드는 것부터 진짜. 그거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초보인데 알 줄 알았더니 모르더라고. 내가 민소장님은 또 완전 찐빵 무스. 화면 꽉 채우세요. 그러니까 난 진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유튜브 키워드 선택. 이거는 키워드가 제가 유튜브라고 그랬는데 오늘 두 분은 정말 선택받은 분이에요. 잘 오셨어요. 왜냐면 이거 여태까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예? 유튜브 키워드 선택 방법인데 사실은 블로그도 해당돼요. 예? 이거는요. 키워드가 포함되지 않은 뭐 글, 동영상은 SEO에 강할 수 없으며 구글이나 유튜브, 블로그 검색 결과에도 상위에 표시되지 않는다. 상위에 표시되지 않으면 애초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보게 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그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튜브란 무엇인가? 그러므로 키워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키워드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3가지입니다. 예? 빅 키워드, 스몰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니치 키워드요. 빅 키워드가 뭐예요? 대표. 예? 이러한 4가지 키워드에 관한 개념을 이해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린 키워드 선정은 굉장히 쉬워져요. 예? 자, 빅 키워드란요. 검색 유저가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한 달 동안 구글, 뭐 네이버건 유튜브 검색에서 검색되는 수가 10,000번 이상 있잖아요. 그거는 빅 키워드에 해당돼요. 예? 검색 유저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10,000번 이상이요. 그냥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를 빅 키워드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빅 키워드를 잡고 싶어요? 스몰 키워드를 잡고 싶어요? 이 네? 키워드예요. 왜요? 많이 오게 해요. 많이 오게 하려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예? 빅 키워드 잡으려고 그러면 돈이 얼마 든 줄 아세요? 아, 비용 때문에? 아니, 비용도 그렇고 빅 키워드를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유튜브라는 키워드는 빅 키워드예요.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뭐 대표적인 서울 컴퓨터 뭐 빅 키워드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치료를 다 만약 여러분들의 사이트가 빅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가장 위에 표시된다면 엄청난 수의 유망 고객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갖다가 딱 쳐요. 저 같은 경우 유튜브 대학이잖아요. 유튜브를 딱 쳐요. 그럼 제가 만약 그런데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치는지를 몰라요. 예? 제 말씀드릴게요. 빅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상위에 표시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 이유는 경쟁 사이트가 많아요. 예? 그리고 경쟁 사이트의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강력해요. 자, 어려운 이유, 경쟁 사이트. 실제로 유튜브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오늘 제가 봤더니 921만, 9천만인가요? 이런 정도의 관련 사이트들이 쫙 표시가 돼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는 것이고 유튜브라는 키워드로 검색 결과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여기서 1위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예? 검색 결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한 10개 정도인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 키워드가 근데 소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빅키워드 가지고 한 번 딱 클릭했는데 비싸면 굉장히 많이 나가죠. 빅키워드는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빅키워드는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자, 어려운 이유. 경쟁 사이트의 퀄리티가 높다. 그 다음에 빅키워드는 경쟁 사이트 당연히 경쟁자가 많은 만큼 상위에 표시되는 사이트들의 퀄리티도 높을 것입니다. 유튜브랑은 조금 틀린데 퀄리티가 높은 사이트는 사이트의 내용은 물론이고 운영자가 매우 권위 있는 기관이나 유명한 기업인 경우가 많다. 즉
빅키워드에서의 경쟁자의 수는 물론 사이트 전체의 질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제일 큰 이유는요. 빅키워드로는요.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을 모집하기 위한 매체로서 유튜브를 만들 때 빅키워드만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빅키워드로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유튜브라는 키워드는 한 달에 10만원에서 100만 번이라는 엄청난 횟수로 검색은 되지만요. 검색 유저가 뭘 알고 싶은지 이 유튜브를 쳐가지고는 몰라요. 가랑각색이에요. 뭐 아나운서 쳐가지고 저기 대표님 그걸로 가겠어요? 아니죠.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이라든가 그 아나운서라는 건 빅키워드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 이거는 빅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아나운서로 잡으려고 그래요. 추천 유튜브 예를 들어서 유튜브면요. 추천 유튜브를 알고 싶다. 유튜브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고 싶다.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다 등등 검색되는 횟수가 많은 만큼 검색 유저의 목적이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해요. 예? 즉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유망 고객을 빅키워드를 통해 모아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빅키워드는 굉장히 어떤 그냥 그냥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크게 뭉뚱거리는 거예요. 기타 쳐가지고 대표님 그거 가지는 않잖아요. 네. 자, 빅키워드 경우 막연하게 이런저런 정보를 알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일 매거진 등록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의 비율도 높지 않아요. 빅키워드로 치는 사람들은요.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매출을 올리려면 단순히 유튜브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의 유튜브를 찾아온 유망 고객이 매일 매거진에 등록하거나 문의를 하는 등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매출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빅키워드를 노리는 것은 어렵고 비효율적이에요. 예? 스몰 키워드는 유튜브 고객 모집 추천,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과 같이 둘에서 세 단어로 구성된 것을 스몰 키워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검색되는 횟수가 적은 키워드를 말합니다. 아까 빅키워드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하나. 근데 스몰 키워드는 둘에서 세 개의 단어가 스몰 키워드예요. 한 달 동안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검색되는 횟수가 1000번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그거를 갖다 스몰 키워드라고 그래요. 자, 몇 가지 키워드를 조합한 복합 키워드나 뭐 니치 키워드 역시 스몰 키워드에 해당해요. 이건 뭐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스몰 키워드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고객 모집 추천,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 뭐 코칭 고객 모집 뭐 2개나 3개 유튜브 좀 이렇게 세분화돼서 3개 이렇게 복합어가 이게 스몰 키워드라고 그래요. 예? 위에 스몰 키워드는 모두 한 달에 10번에서 100번 정도 검색되는 키워드. 여러분들에 따라서 틀리죠. 그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서현미 아나운서가 어떤 스몰 키워드가 있어요? 아나운서 되는 법. 되는 방법. 뭐 아나운서 되는 노하우. 그거가 스몰 키워드예요. 예? 자, 빅키워드에 비하면 검색 횟수가 적고 하지만 스몰 키워드는 빅키워드에는 없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어요? 빅키워드에는 없는 장점. 구체적인 내용. 자, 스몰 키워드 장점. SEO에 강한 글을 쓰기가 쉽다. 만들기 검색돼서 그걸로 검색했을 때 내가 친 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이라는 글을 갖다가 만약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그거를 갖다가 블로그에 글을 썼을 때 그게 우선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예? 그리고 스몰 키워드의 장점은 경쟁 사이트의 수가 적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고객 모집 컨설팅이라고 검색하면요. 아까 53만 2천 개의 경쟁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앞서 소개한 유튜브에 비해서 그 수가 뭐 100배 정도? 뭐 그렇게 굉장히 크게 나요. 빅키워드랑 스몰 키워드는요. 그리고 스몰 키워드는 월간 액세스 수는 적지만 검색하는 유저가 가진 고민이 명확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 고민에 따라서 글을 단순하게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키워드를 복합해서 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해요. 스몰 키워드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위에서 소개한 스몰 키워드인 유튜브 고객 모집 컨설팅으로 검색하는 사람은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을 추천받고 싶다 등 매우 구체적인 니즈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몰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도요. 자, 유명인의 유튜브를 보고 싶은 사람이 유튜브 고객 모집 추천을 검색하지는 않잖아요. 예? 자, 그러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고객 모집에 관한 추천 방법에 대한 글을 쓴다면 검색 유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질 높은 내용의 글을 쓰면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여 매출을 만들 수도 있다. 유망 고객이 적은 빅 키워드와는 달리 스몰 키워드를 노리면 유망 고객에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노하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러므로 개인 사업가가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여 매출을 올리려면 스몰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스몰 키워드 대책의 주의점은요. 스몰 키워드를 중심으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작성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몰 키워드는 한 달 동안 검색되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스몰 키워드로 SEO 대책을 세울 때는 유튜브에 올라갈, 블로그에 올라갈 동영상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생성하려는 거예요. 블로그로요. 네? 롱테일 키워드. 스몰 키워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중에는 또 롱테일 키워드가 있어요. 롱테일 키워드란 유튜브 고객 모집 추천과 같이 여러 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검색하는 키워드를 말하는 것인데 보통 3개 빅 키워드가 주축으로 돼가지고 스몰 키워드처럼 3개에서 4개, 5개 정도의 키워드로 조합을 하는 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요. 네? 롱테일 키워드 유튜브 고객 모집 추천 방법, 유튜브 고객 모집 컨설팅, 유튜브는 빅키워드잖아요. 요 앞에는 빅키워드, 나머지는 스몰 키워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SEO 대책에서는 무조건 스몰 키워드를 잘 잡는 게 성과가 높이 나는 방법이에요. 롱테일 키워드의 특징.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아까 한 거를 또 제가 여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이거 작성해서 유튜브 고객 모집 방법으로 검색한다. 유튜브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이구나. 유튜브로 고객 모집을 만약에 요게 롱테일 키워드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서비스 예측할 수가 있대 되는 거고요. 맞아요. 롱테일 키워드. 아까 저 빅키워드로 착각했어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가 롱테일 키워드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고객의 니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검색 유저의 고민이나 원하는 정보를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생각하기도 더 쉬워지고 동영상의 어떤 그런 내용도 생각하기가 쉬워지죠. 자, 검색 유저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메일 매거진에 등록하는 등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즉, 롱테일 키워드는 검색되는 횟수는 적지만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아져요. 네?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로 많은 양의 정보, 동영상이라든가 글을 제공을 함으로써 거기 걸리면 그만큼 성과,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쉽기 때문에 빅 키워드보다는 그런 스몰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로 다량의 어떤 그 양을 갖다가 제공하려는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마찬가지고요. 자, 또 니치 키워드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알아만 스몰 키워드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다른 한 가지 용어는 니치 키워드다. 똑같은 키워드를 노리는 경쟁자는 적지만 검색 횟수는 어느 정도 있는 키워드를 니치 키워드라, 보물 키워드라고 하는데 SEO에서 상위에 표시되기 쉬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일 매거진 등으로 성과로 또 이어지기 쉬운 키워드이다. 이제 막 유튜브를 만들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니치 키워드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적은 액세스로 농도 짙은 유망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라는데 스몰 키워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를 갖다가 뽑아내는 거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키워드를 찾는 방법, 키워드를 선정하는 기본적인 방법,
실제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빅 키워드, 스몰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뭐 니치 키워드 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찾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 예? 키워드 검색하는 거. 대표 스몰 일단 분비가 높고 그다음에 그걸 좀 저기 기계 어떤 거 이용하세요? 저는 아이버스 온라인 그것은 아이버스 원단이요. 나중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더 방법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줘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이 다 활용하는 건데 자 실제로 어떻게 키워드를 선택하면 좋을지 키워드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할게요. 이게 제가 여태까지 키워드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게 제일 스탠다드예요. 자 어떤 키워드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추는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매출 향상을 위한 유튜브와 취미나 일기를 목적으로 블로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만약 매출을 위해 유튜브를 만들고 싶다면 올리는 글의 내용이 중요하고 SE에 강한 글을 올리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 매출을 올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SE에 강한 글을 쓰려면 반드시 키워드를 설정을 해야죠. 그러므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을 갖다가 지금부터 공개를 할게요. 자 오늘 왜냐하면 자 스몰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 제가 두 분이 오늘 잘 오셨다는 이유가 오늘 이것 때문에 돼요. 자 스몰 키워드라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 매우 기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쉽잖아요. 성과를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컨설턴트이고 고객 모집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겠다. 이때 당신이 알고 싶은 고객 모집 방법을 원하는 대로 마음껏 써내려간다면 SE에 강한 글을 쓸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해버리면요. 그래서 저기 이럴 경우 SEO에 강한 글을 쓰기 위해 메인 키워드인 이런 고객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의식을 해요. 메인 키워드는요. 유망 고객이 검색하기를 바라는 또는 유망 고객이 검색할 것 같은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것은 스몰 키워드를 생각할 때 축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는 빅 키워드일 경우가 많아요. 여기까지 아셨죠? 자, 고객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주로 실제로 어떤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을 검색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서 구글 키워드 플래너라는 툴을 사용을 해요. 혹시 대표님 구글 키워드 플래너 사용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네이버 내가 그 도구 같은 그런 기능 예. 전 네이버로 쓰시죠? 좋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구글 키워드 요거를 사용을 하세요. 오히려 네이버보단 구글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는 네이버로 해야 되고 어떤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쪽은 이걸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구글은 네이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해요. 사실은 구글이 이용하니까. 자, 키워드 플래너 사용 방법은요. 키워드를 선정하려면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는 키워드 플래너라는 툴을 이용할 수 있어요.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구글 키워드 플래너라고 있는데 여기서 내 거는 되는데 여러분들께 또 안 될 수가 있어. 나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보여줄게요. 내 것만. 저도 그것 때문에 환장하더라고. 자, 요게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내줄게요. 이게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열심히 하래요, 저거. 친구거든. 나도 우리 딸하고 친구 있어요. 아빠들은 어때 자. 아빠들은 그렇게 생각해. 나는 딸 생각을 들어봐야지. 자, 그러면 키워드 플래너 사용하기에 이렇게 딱 보면 착각은 자유예요? 아, 친구 맞아요. 맨날 나는 영화 보러 같이 가잖아. 키워드 그냥 새 키워드 찾기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안 뜰 거야.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뜨는 사람들은 난 모르겠어. 왜 안 뜨는지. 일단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부터 이게 왜 강력한지를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구글 키워드 플래너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가입이 돼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키워드 플래너 사용을 갖다 클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도구에 키워드 플래너라는 곳을 들어가요. 그대로 할게요. 자, 여기에 도구에 여기서는 안 되고 이미 요 키워드 플래너라는 들어가서 여기 새 키워드를 찾기를 갖다 저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저 새 키워드 찾기 있잖아요. 여기요. 네? 요거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새 키워드 찾기에 예를 들어서 누구 거 해줄까요? 누구 거 해줄까요? 학원. 네, 학원? 영어 학원? 학원. 예.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시작하기. 얘네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여러 개 수시하고 해도 되죠. 예. 이렇게 영어 학원이 이렇게 뜨는데 예를 들어서 월간 평균 검색량 중간 이런 식으로 쭉 뜨거든요. 자,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경쟁이라든가 그런 게 다 뜨는 거예요. 자, 마케팅 시작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제가 필터 추가를 갖다가 좀 누를게요. 왜냐하면 처음에 뜨면 마케팅 광고 디지털 제가 마케팅으로 쳤는데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떠요. 예? 관련 동영상이 관련 키워드가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이면 이렇게 뭐 일본어 학원 키워드 이렇게 막 뜨잖아요. 의미가 없는 그거를 필터 추가를 눌러 가지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영어 학원만 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넣는 기능이에요. 예. 없는 기능이에요. 저 네이버를 사용을 안 해가지고. 자, 필터 추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디어, 뭐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다 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마케팅을 쳤을 때 이상한 것들이 뜨는데 나중에 밀접하게 관련된 아이디어를 하면 요거와 관련된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마케팅 사례, 브랜드 마케팅 이런 게 떠요. 예? 그러면 경쟁 여기서 볼 거는 월간 평균 검색량이란 경쟁이 있잖아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마케팅 같은 경우는 1천에서 1만 상대적으로 낮아요. 네? 낮는데 자, 보세요. 확인해야 할 거. 관련 키워드와 검색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 관련 키워드 있잖아요. 이거랑 검색량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표시된 관련 키워드도 유력한 스몰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요 키워드도 굉장히 유력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러한 1에서 4단계가 있는 키워드 플래너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메인 키워드와 관련 있는 키워드 중에서 검색량을 보고 어떤 키워드를 노리고 글을 써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색량을 확인할 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검색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SEO에서 상위에 표시되기가 어려워진다. SEO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1만에서 10만 이상은 10,000번 이상 이렇게 검색된 거 그게 빅키워드거든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별로 없는데 만약에 영어 학원을 볼게요. 마케팅도 뭐 빅키워드라고 하죠. 빅키워드죠. 여기 보면 월간 평균 검색량 영어 학원도 빅키워드. 네, 영어 학원 여기 요게 빅키워드거든요. 근데 경쟁은 잠깐만요. 그리고 요게 또 뭐냐면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요거를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트렌드.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버리면 네, 요거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검색이 됐고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여기는요. 그래서 저기서 경쟁도는 아마 그 구글의 광고주들이잖아요. 예. 광고 경쟁도를 경쟁업체. 그렇죠. 광고주들이. 구글 에드에 가입해야 되는. 예, 이 당연히 가입해야죠. 이게 유료인 것 같은데 하루에 뭐 전화를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요거 경쟁 낮음 요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경쟁이 있는지 경쟁이 없는지 월간 얼마나 사람들이 조회를 했는지 이게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구글
구글 광고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알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 검색량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번 이상이 빅키워드. 여기 요 밑에 거가 스몰 키워드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준이에요, 사실은요. 실제로 경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글의 내용이 검색 유저에 있어서 더욱 유용한 정보이거나 똑같은 키워드를 노리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검색량이 낮아도 검색 상위에 표시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케팅이 있잖아요. 여기 경쟁이 낮아도 이게 경쟁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삼으세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는 자, 똑같은 키워드를 노리는 경쟁자가 많을수록 검색량이 낮아도 검색 상위에 표시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블로그 마케팅 상당히 강력하잖아요. 블로그 마케팅. 예? 이거요. 냉사드시 말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만 삼으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거 날짜로 이거를 갖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키워드 아이디어 다운로드를 하면요. 이거를 갖다 이런 식으로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원장님. 잘안 돼요. 네? 플래너가 그거 안 된다니까요. 가입해라. 가입해야 된다니까요. 구글 애드에 가입돼 한 번만 해. 자, 이런 식으로 쭉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요거에 의해서 이 키워드는 높은가 낮은가 일단은 키워드만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그것만 하면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어요. 네? 이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구글 서제스트를 사용하여 키워드를 찾는다.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축으로 실제로 어떤 스몰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할게요. 네? 어떤 스몰 키워드가 검색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요.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를 살펴봐야 돼요. 이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요.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란 구글에서 메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메인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단어를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구글 서제스트잖아요. 예? 이게 구글 서제스트예요. 자, 그런데 요거까지가 아니라 이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를 알아보는 이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 취득 툴 이거가 일본판인데 이거를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요거를 링크가 어디 갔나? 구글 서제스트 링크. 잠깐만요. 이 링크가 요건데 제가 이 링크를 찾아서 드릴게요. 구글 서제스트 아니 해놨는데 지금 여기다가 제가 드릴게요. 구글 서제스트. 구글 서제스트 잠깐만요. 연구에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선급하느라고 서제스트 키워드 여기 있어. 구글 서제스트 여기 말고요. 죄송해요. 구글 서제스트 일본어로 봐야 돼. 내가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좋겠다. 더 좋은 거 있어요? 저는 늘 쓰는 걸 또 쓰니까 보면 이제 내보다 더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겠지. 이거네요. 뭐냐면 근데 이거는 그냥 좋아요. 대표님 쓰는 거 좀 이따 얘기해줘요. 예.
좀 많이 알고는 있는데 이런 키워드 제일 낫더라고 이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만 쓰니까. 이것도 뭐 마케팅 할 때 제일 첫 단계가 적으니까 키워드 추출부터 해놓게 해야 돼. 그냥 무작위 사와서 그리고 해놓으면 우리도 얘기하지 않아. 일본 거기 가서 찾아야겠네. 저번에 첫 번째 주무세요. 요 사이트를 제가 요 1단계 요 사이트에다가 요 사이트거든요. 구글 사이트가. 그래서 키워드를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치잖아요. 그러면 2단계 화면 아래 서제스트 키워드가 이렇게 쭉 나와요. 마케팅 이렇게 전략 이게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 플러스를 갖다가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마케팅 전략을 하면 또 마케팅 전략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버려요. 예? 그리고 또 클릭을 하면 또 나가. 또 나가요. 좋네요. 예? 그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소장님 저기 일본 툴인데 예. 저렇게 한글로도 다 나오네요. 예, 나와요. 편리하네요. 예. 그러니까 일본 툴이라도 구글인 동일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성공 사례를 이거를 클릭을 해요. 그럼 마케팅 성공 사례가 들어간 글들이 이렇게 복합하고 쭉 나오죠. 그럼 마케팅 성공 사례 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사이트가 어딘지 몰라서 하면 또 이거를 쭉 나와서 이런 글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서제스트 키워드 추측 툴 사용 플러스를 클릭하면 더욱 자세한 서제스트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3단계가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 취득 툴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구글 서제스트 취득 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스몰 키워드를 선정하기 바래요. 여기서 스몰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케팅 전략 사례. 마케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쳤어요. 마케팅에서 처음에 칠 때 마케팅만 치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 마케팅에 관한 것만 나오잖아요. 마켓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 전략을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 사례라는 게 만약에 본인이 이게 마음에 들었다. 이거를 어떻게 연동을 시키냐면 마케팅 전략 사례를 갖다 내가 쓰고 싶다. 그 다음은 글을 쓸 때 사용할 스몰 키워드를 결정한다. 그럼 이제 다음 2단계를 거쳐 사용할 스몰 키워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 취득 툴에 표시된 구글 서제스트 키워드 후보 중에서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사례라는 것을 갖다 사용할지를 결정하면 이거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1단계에서 정한 키워드 검색량을 구글 키워드 플래너에서 일단은 마케팅 전략 사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봐요. 이건 그냥 마케터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놨을 때 이게 경쟁이 높고 낮음 이런 거를 갖다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동영상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이 구글 키워드 플래너를 통해 확인한 다음 사용할 키워드를 결정하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마케터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엑셀로 출력은 안 되고요? 되죠. 기능이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다운로드 보고서 이걸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면 아까 여기에 엑셀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키워드 아이디어 다운로드. 얘는 되죠. 얘는 되는데 아까 그 툴에서 아까 그 툴도 될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찾으셨어요? 네. CSKW 한번 보여줘 보세요. CSKW 카톡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켜두가 켜졌는데. 저번에 키워드 할 때 이거 바꾸셔가지고 네, 제가 그걸 했었어요. 근데 키워드도 좀 많이. 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이요. 영어 학원 해서 여기 검색을 할게요. 검색이 안 돼. 그러면 영어학원에 밑에 보면 쭉 나와요. 영어학원 추천, 영어학원 전단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여기서 영어학원에 강사 클릭을 하면 강사 월급 이렇게 또 쭉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뭐 여기서는 안 나오고 어떤 것들은 나올 수 있고 어떤 것도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왜 더 이상 안 나오냐 여기. 어떤 거는 계속 길게 나. 영어학원 창업 비용.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가요. 대치동 영어학원 순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글을 찾아 나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활용하면 요 밑에도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을 때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CSV 있잖아요. 요거. 근데 이게 한글이 나와요? CSV로 이게 다운을 받거든요. 한글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쓰면 되겠네. 그러면 구글 애드 등록할 필요도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구글 애즈도 네. 제가 이유가 있잖아요. 구글 애즈는 경쟁이 심한지 안 심한지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구글 애즈는. 그러니까 경쟁률이 뭐 요것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상중하로 나눠지잖아요. 이거 안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롱테일 키워드 이거 가지고 영어학원 추천 방법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제일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시청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매출을 만드는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해요. 네, 키워드를 재패하는 사람은 유튜브를 재패한다. 블로그를 재패해요. 그만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가 썼을 때 이런 키워드로는 안 썼을 거예요. 이런 롱테일 키워드, 복합 키워드로 원래 이런 글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키워드, 블로그에서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앞으로 유튜브를 만들 예정이거나 처음으로 키워드를 선정하려 한다면 지금 얘기한 이거는 기본적인 키워드 선정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기본적인 실천 방법을 익힌 다음에는 조금씩 더 세밀한 부분을 이식하여서 이거는 광고 회사에서 하는 방법이고 아무나 못해요. 왜냐하면 어떤 키워드를 선정하는가에 따라 더 쉽게 매출을 얻을 수도 있고 매출량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을 향상시키는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매출을 향상시키는 키워드와 월간 검색량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키워드를 갖다가 네이버라든가 광고 회사에서 맡길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광고 회사들은 일일이 여러분들 그렇게 막 안 찾아야 돼요. 솔직히요. 그렇지 않나요? 네. 키워드를 고객이 만약에 의뢰를 했을 때 네이버 키워드를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해주지는 않잖아요. 일단 많이 하다보니까 느낌이 있지. 네,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크게 이렇게 하는데 전혀 생뚱맞는 키워드도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마지막 단계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할 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진짜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자기 키워드는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상품을 고객들이 어떻게 검색하는가는 본인이 그 키워드를 해가지고 재밌어. 광고 회사의 사람들한테 그걸 넘겨줘야지. 그걸 전부 맡겨버리면요. 사실은 마케팅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거를 못 만들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고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지 저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매출을 만드는 유튜브의 기본은 키워드를 재패하는 거. 이게 가장 큰 비결이에요. 유튜브는요. 뭐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드를 그러니까 스가야 씨도 그래요. 첫째로 키워드, 둘째로 키워드, 셋째로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정복하는 게 그게